충남 태안에 있는 한 한국 음식점. 점심시간이라 왁자지껄한 사람들 속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왜인지 모르게 음식을 앞에 두고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던 그녀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듯 휴지로 눈물만 닦아내고 있는데요. 잠시 후 비어있는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손에 있던 물건을 본 외국인 여성은 아예 대놓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있는 평범한 음식점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당 사연은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24세 여성 달리안이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콜롬비아를 떠나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달리안입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콜롬비아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타 쪽에 있는 나름 큰 옷가게라 저희 가족은 다른 가정들에 비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죠. 학교 생활도 만족스럽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끼리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으로 와 마당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유명한 미술관이나 축제 현장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전 보테로 미술관이나 볼리바르 광장에서 노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보테로 미술관은 언제나 볼거리가 많았고 광장엔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이나 문화를 항상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한국으로 치면 인사동거리나 명동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학교 생활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라 친구들에게 대접을 많이 했는데 가끔 친구들끼리 맛있는 걸 사 먹으러 갈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돈을 내준 적이 많아 친구들에게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였죠. 공부도 나름 상위권에 속해 선생님들이 좋아하셔 우등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일상이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부 수업을 듣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에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 저희 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시는 역할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어머니는 가게에 들어올 옷감이나 제품을 선별하실 때를 제외하고선 가게 안에서 손님 응대와 재봉을 담당했고 아버지는 새벽부터 운전을 하시며 도매업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시고 그 외엔 가게 창고에 있는 유통이나 재고 조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엔 버거운 점이 많았죠. 저는 직원을 구해보자고 이야기해봤지만 앞으로 가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직원부터 쓰는 건 무리가 있다며 우선은 급한 대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공부보단 부모님께 가게를 물려받아 장사를 하고 싶던 마음이 컸던지라 이참에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는 걸로 장래를 확실하게 정하고자 했죠. 어머니와 한참을 상의한 끝에 둘이서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자는 결론이 나왔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사를 제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도매시장으로 가서 직접 상품을 고르고 제가 가게를 맡아 손님 응대부터 시작해 재봉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전 아버지의 큰자리를 채우기 위해 천천히 가게 일을 익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와의 꾸준한 관계를 맺는 건 상당한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했고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비롯해 이곳 주민들의 방문량은 계속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어 운전기사를 모집했던 저흰 고정적으로 나가는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던 일상은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군것질을 할 수도 없었고 학교가 끝나면 항상 가게로 달려가 밀린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재고조사부터 시장조사까지 몸이 하나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끼리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던 주말엔 옷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손님들을 상대했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 가게 매출은 계속해 낮아졌고 결국은 전기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나름 부유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당시 겪은 가난했던 삶은 제게 있어 그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어떤 날엔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소스를 들고 와 다음날 다시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영장까지 있던 저희 집에서 2달 동안 전기세가 밀리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기도 할 정도였죠. 결국 2년간 버티고 버텼던 저희 모녀는 가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업도 포기하고 장사만 했던 저로선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가게를 내놓은 날 제가 없는 줄 알고 가게 뒤편에서 펑펑 울던 어머니의 흐느낌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동안 강인한 척하시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고생했던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어머니의 기분을 전환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고생했는데 아예 콜롬비아를 떠나 외국으로 한 달 정도 길게 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2달 동안 알바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여행 장소를 고르며 가게와 집을 정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고 약속날 저희 모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가보고 싶어 하시던 여행지가 한국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아버지와 제일 큰 거래를 하던 업체 사장님이 한국인이었는데 아버지가 한국인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올 때마다 한국 음식이나 문화를 직접 겪어보고 싶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소원대로 한국 여행을 택했지만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 아버지에 비해 저흰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가난한 나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만한 게 제 주위에 있는 한국인들은 사치를 부리며 금색만 찾아다니는 중국인들에 비해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비교적 싼 옷을 걸치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한 제가 너무 무식한 바보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 길거리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님도 없이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 다니고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한국에서의 삶을 그렇게 고대했는지 알 수 있었죠. 정말 놀라운 건 어머니와 밥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긴 비행시간 탓에 배가 고파서 근처에 있는 한국식 음식점으로 곧바로 들어갔는데 자리를 잡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게엔 온통 셀프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팁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최근 몇 달 동안 돈이 없어 눈치를 보던 게 습관이 된 저희 모녀는 자리에 앉아 뭘 어째야 할지 몰라 주위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음식점에 있던 남자 직원이 시키지도 않은 음식 그릇을 들고 다가오더니 저희를 보고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옆에 있는 기계로 음식을 주문하시면 되고 나머지 음식들은 셀프입니다. 원하시는 음식은 셀프바에서 마음껏 가져다 드시면 되고 드실 만큼만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뇨. 콜롬비아와 한국은 물가가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비슷한 가격의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계산할 때 음식값이 배로 나올까봐 무서웠던 저는 직원분이 했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건가 싶어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어머니와 밥을 먹기 시작했죠.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책상에 놓여져 있는 반찬을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특히 메추리알과 고기가 있는 진한 갈색 음식이 맛있었죠. 한국 명칭으로는 장조림이라고 부르는데 달짝지근하면서도 계속 입안에 맴도는 맛이었습니다. 예전 저희 가족이 주말마다 콜롬비아 레스토랑에서 즐겨 먹던 음식과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때 생각이 났는지 한 입 먹는 순간 서로 쳐다보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어버린 저흰 몇 그릇은 더 먹고 싶었지만 가격을 몰라 빈 그릇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빈 그릇을 쳐다보고 있으니 예전에 잘 살았을 때의 순간이 기억나기도 하고 저희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울컥함과 함께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메인 요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직원분이 장조림 요리를 들고 오더니 저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노" 라고 말하자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 모녀를 쳐다보더니 빈 그릇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빈 그릇을 채워주려고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노" 라고 말하려 하다 가격이라도 들어보잔 생각에 직원분께 가격이 얼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웃으면서 "이츠 프리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셀프라고 써져 있는 곳에 있는 음식들은 죄다 무료로 마음껏 퍼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끔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항상 가격부터 보고 제일 싼 음식만 시켜 먹었죠. 어머니께도 일이 힘들어 살이 빠진 거라 이야기했지만 평소 먹던 만큼 음식을 먹지 못해 살이 빠진 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무료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한국의 인심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기 시작하니 남자 직원분이 어디론가 갔고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지 몇 장과 따뜻한 미역국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미역국은 보약과 같다며 따뜻한 요리가 나오기 전 먹어보세요라고 말하더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제게 고생했다고, 그동안 힘들었을 테니 먹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음식점에서의 일이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게 된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음식점을 나오며 저희 모녀는 앞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감명받은 어머니와 전 꼭 다시 사업을 성공시켜 한국에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여행을 통해 충분한 마음의 휴식을 얻어 콜롬비아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조금씩 가게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한국에서 살만한 돈이 모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 밥을 파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밑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다 못해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심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없는 문화입니다. 당시 저희 모녀에게 큰 힘이 되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달리안의 글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의 한국 이야기가 달렸는데요. 해당 댓글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집도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가장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 가네요. 전 자식이 없지만 달리안 같은 딸이 있다면 정말 듬직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 음식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반찬 종류만 10가지가 넘었는데 모두 무료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가져다 주면서 무료라고 알려줬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죠. 지금은 잘 되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힘든 시기에 쉬러 간 한국에서 좋은 경험한 것 같네요. 저도 다음 달에 가족과 한국에 방문하는데 한국 음식점이 기대됩니다. 워낙 인심이 좋고 맛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요. 한국 음식점은 대부분 그런 식이라고요? 피자 먹을 때 피클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음식들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메인 요리를 왜 시켜 먹나요? 한국인 직원분이 센스가 좋으신 것 같네요. 아마 달리안의 속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파는 미역국은 저도 먹어봤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비린맛이 났지만 임산부들이 출산하고 나서 먹는 보양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군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이런 문화입니다. 여기 캐나다 한인타운에서도 메인 요리를 제외한 다른 요리들은 달라면 언제든 더 줍니다.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